네, 카티아완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점점 날씨는 좋아지고 있죠. 자, 이번 주 4주차 주제는요. 스케쳐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 컨스트레인이라는 툴바를 배울 텐데요. 이 컨스트레인은 디멘전, 그러니까 치수를 집어넣는 그런 카티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치수를 집어넣는 그런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잠깐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배운 게 프로파일인데요. 프로파일에 스케치에서 제일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선부와 직선부, 그 다음에 탄젠트부, 그 다음에 아크, 3포인트 아크부, 이렇게 세 개를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명령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죠? 자,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많은 아이콘들을 배웠는데, 이 아이콘들의 이름을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고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이콘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배운 아이콘이 이렇게 16, 17개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이 안에 조금 더 들어있었죠. 벌써 이만큼을 배웠잖아요. 이런 아이콘들을 이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필기시험에 이런 아이콘을 낸다고 했죠. 저기 지금 15번인가요? 요 헥사곤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카티아 버전마다 어느 거는 헥사곤으로 되어 있고 어느 거는 폴리곤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자,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헥사곤은 정육각형이고요. 폴리곤은 정다각형인데, 제가 갖고 있는 버전은 이제 폴리곤이에요. 자, 근데 이제 버전이 낮은 건 헥사곤으로 정육면 육각형을 그릴 수 있는, 이게 버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복습 하나 더 하면, 카티아 작업 순서는 이제 2D 작업을 하고 3D 작업을 이어서 진행한다고 그랬고, 지난주에 2D 작업의 세 번째 있는 스케칭을 배웠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 디멘전, 치수를 집어넣는 거를 여섯 번째로 되어 있는 거를 해볼 거예요. 디멘전이 치수 또는 차원이라는 용어도 돼요. 그래서 3D CAD 그러면 3디멘전 CAD예요. 그러니까 3차원 CAD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게 차원이기도 하고 디멘전 치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멘전에 대해서 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constraint, 디멘전 이렇게 이번 4주차의 주제입니다. 자, 지금 컨스트레인의 아이콘은 이렇게 아주 조촐하게 이제 이번 주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7개 명령어 되어 있고, 교재 페이지 꼭 보고 교재 학습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세요. 자, 첫 번째 거가 constraint dialog box, defined in dialog bo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onstraint이란 뜻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구속시키다, 구속하다, 억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카티아에서 컨스트레인이란 뜻은 CAD로 그림을 그리고 그 치수를 집어넣거나 어떤 다른 조건을 부여를 해서 내가 그림이 완성되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있는 거는 constraint defined in dialog box. 그러니까 dialog box가 대화창이잖아요. 대화창으로 정의된 constraint, 구속 조건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constraint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기서 주로 배우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있는 아이콘 두 개가 들어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 거 있습니다. 두 번째 건 거의 무시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거로 되어 있는 constraint이라는 이 아이콘은 그야말로 constraint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1번에서는 constraint define dialog box는 constraint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 실제 쓴 거는 두 번째인 constraint를 씁니다. constraint. 얘는 치수를
집어넣거나 구속 조건, 컨스트레인을 집어넣을 때 쓰는 겁니다. 이따 한번 활용해 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룹에 되어 있는 게 fix together define, auto constraint 이렇게 해서 컨스트레인을 자동으로 집어넣거나 함께 픽스라는 이제 컨스트레인 픽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는 저도 거의 써본 적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있는 거는 animate constraint으로 되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그러면 여러분 뭔지 알죠? 동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지금 스케치 상태에서 애니메이트를 시켜서 기계적인 작동할 때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서로 충돌은 안 나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섯 번째 있는 거는 edit multi constraint 이렇게 돼 있어서 multi 그러니까 복수의 constraint 구속 조건을 에디트 편집한다 이런 뜻인데 사실 얘도 실제적으로 활용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 보는 거는 1번, 2번, 4번 정도 볼 거고요. 자, 1번은 다시 정리하면 컨스트레인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 2번이 실제 쓰는 거고요. 4번은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constraint define 다이얼로그 박스 요 첫 번째 아이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카티아 작업을 하면은 여러 가지 초록색으로 기호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기호들을 constraint이라고 그러고 이 기호들을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서는 목적은 수동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집어넣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아이콘을 실행시키면 이런 왼쪽에 있는 이런 창이 뜨는데 이 창에 들어있는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들 중에서 제가 여기 표시한 1번부터 10번까지 딱 10개만 알면 카티아에서 스케치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답니다. 지금 10개의 오른쪽에 기호들이 붙어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이 기호들이 도면에 있는 기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기능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도면에 이렇게 어떤 기호가 붙어 있으면 이 기호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평행, 영어로는 parallelism 이런 식으로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먼저 살펴보면 시메트리, 대칭,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아시죠? 두 번째는 미드 포인트는 중간점, 중간이에요, 중간. 세 번째는 픽스는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 네 번째 코인시던스는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 무엇과 무엇을 일치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기호 보세요. 다섯 번째 있는 컨센트릭시티는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채워져 있죠. 얘는 동심, 그러니까 중심이 같은 원 이런 뜻이에요. 동심, 컨센트릭시티. 네 번째는 오른쪽에 네 번째 탄젠시는 접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패러럴리즘은 평행. 그 다음에는 퍼펜디큘러는 직교, 직각으로 서로 만나는 게 직교죠. 기호도 여러분 잘 아시는 기호죠.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는 horizontal은 수평.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vertical은 수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를 이름과 기호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카티아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에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따라하시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면 YZ 스케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걸 그려볼 텐데 먼저 컨스트레인을 한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스트레인을 한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은 뭔가 하면 렉탱글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여기 보면 HV 초록색으로 붙죠. 이게 컨스트레인이에요. 자, 지금 자동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붙어 있는데요. 얘가 안 붙을 때 있어요. 자, 물론 얘는 안 붙는 건 어떤 경우가 하면 내가 그리면 돼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데 자, 이렇게 하면 H가 자동으로 붙죠. 자, 컨트롤 Z 눌러서 하나 실행 취소하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H 안 붙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평 수직이 안 되게 그리면 당연히 H가 안 붙어요. 자, 이건 자동으로 붙었잖아요. 자, 지울게요. 일단 얘는 자, 좀 여기 한번 꺾였네요. 자, 컨트롤 Z 누르고 다시 한번 막을게요. 자, 다시 한번
프로파일. 자, 여러분 그럴 때 저처럼 이게 뭐가 생기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자, 카티아에서는 얘를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먼저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렉탱글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요. 자, 자동으로 붙죠? 자, 이게 정상인데 이게 안 생겼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기 스케치 툴에 보면 네 번째 있는 아이콘이 지오메트리컬 컨스트레인, 그래서 기하학적인 컨스트레인이에요. 지금 하는 게 기하학적인 컨스트레인이거든요. 자, 얘를 해제하고 나서 렉탱글을 이렇게 그려보면 안 붙어요. 그러면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통상은 나빠요. 근데 꼭 이렇게 필요 없을 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지금 나는 아무리 HV 이런 것들 붙이고 싶은데 안 붙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스케치 툴을 보시고 네 번째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제되어 있는지, 선택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선택되도록 주황색을 바꾸고 렉탱글을 다시 이렇게 그리면 이게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은 상황하고 얘가 무엇이 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HV가 붙어 있는 건 수평 수직이 어떻게 움직여도 이렇게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자, 드래그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늘 HV가 붙어요. 자, 밑에 거는 이렇게 돼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드래그하면 이렇게 수평 수직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건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HV 컨스트레인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컨스트레인 없이 그린 그림을 난 컨스트레인을 붙여서 수평과 수직으로 바꾸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선택하고요. 얘의 수평 H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컨스트레인 아이콘의 첫 번째 있는 다이얼로그 박스를 선택하는데 다시 해제 볼게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야지만 활성화가 돼요. Constraint Defined in Dialog Box 클릭하고요. 자, 창이 뜨죠. 자, 강의 자료에 보면 왼쪽에 있는 거와 똑같은 창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글씨가 보이는 거가 활성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요 선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네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나는 호리존탈을 하겠다.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버티컬이잖아요. 선택하고 클릭하고 버티컬. 자, 이렇게 바꾸는 게 나중에 그 컨스트레인을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이렇게요. 수평. 그러면 이제는 수평 수직을 유지하면서 움직이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컨스트레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강의 자료에 있는 이 모양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자, 여기 3번 선 보이나요? 3번이라고 돼 있는 이 선을 그릴 텐데 프로파일 라인이든 뭐로 제가 하나를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지 않게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려요. 자, 혹시 뭐 이런 선들이 나올 때 카티아에서는 아까 어떻게 했나요? 여기 네 번째 있는 아이콘을 해제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속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이 컨스트레인을 안 집어넣지 않고 선을 그냥 그리고 싶을 때는 기억하세요.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절대 안 붙습니다. 절대 안 붙어요. 자, Shift 키 제가 누르고 있거든요. 자, 손 뗄게요. 자, Shift 키를 안 누르고 하면 이렇게 뭔가 막 달라붙는 게 컨스트레인이 자동으로 붙는 건데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움직이면 안 붙죠.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거 자, 이렇게 선 하나 그렸어요.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3번 선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 하면 이 직선의 왼쪽 끝점이 이 선과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끝점이 이 선의 중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 컨스트레인을 붙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조건을 잘 선택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 선과 이 끝점 두 개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 선과 이 선이 붙어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선과 이 점이 붙어 있다. 코인시던스 일치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다시피 두 개를 선택하면 계속 하나씩밖에 선택이 안 되거든요. 자, 카티아에서는 복수개를 선택할 때는 이제 옵션이 있어요. 자, 선택하고 다음 걸 선택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선택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이얼로그 박스를 클릭해보면 자, 이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코인시던스 이렇게 붙는 거하고 미드 포인트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씩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자, 동그라미가 여기 왼쪽에 보면 4번 기호예요. 일치. 그 다음에 요거 중간 미드 포인트 기호예요. 자, 요 기호를 보셔야 돼.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오케이. 자, 이번에 요거하고 요 점 두 개가 역시 같은 조건으로 코인시던스 오케이 미드 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동그라미 기호하고 H가 지금 같이 있어요. 여기 같이 보이나요? 그 다음에 중간점 미드 포인트가 같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자, 이제 서클 하나 그려볼게요. 서클 오른쪽에 그리는데 아무 조건 없이 할 수 있도록 Shift 키 누르고요.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을 이렇게 붙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연습을 못 하거든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그건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조건 안 붙게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자, 이걸 해야지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얘 사이에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탄젠트 조건. 그러니까 선 3개하고 이 서클이 탄젠트하게 붙어 있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 탄젠시. 오케이. 얘 시프트 키 누르고 합니다. 탄젠시. 오케이. 얘 탄젠시. 오케이. 자, 보면 크기가 바뀌었는데 자, 카티안에서는 크기 의미 없습니다. 드래그하면 커지고요. 나중에 치수 넣으면 다 바뀌기 때문에 뭐 왜 어느 게 작아지고 어느 거에서 붙었고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자, 여기 기호. 자, 기호가 탄젠시 기호입니다. 자, 서클 하나 더 그릴 텐데 얘하고 전혀 관계없는 서클을 시프트 키 누르고 하나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왼쪽의 조건 중에서 세 번째 있는 컨센트릭시티 동심원 해볼게요. 자, 동심원은 원과 원 두 개가 중심이 같다 이런 뜻이고요. 아니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잡아서 동심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눌러보면 중심을 잡으면 안 되네요. 자, 캔슬. 원과 원주를 잡아내야 되네요. 컨센트리시티. 자, 이렇게 해서 동심원 기호 보이나요? 자, 동심원 어떤 상황이 되든 중심이 두 개가 같아요. 자, 여기 동심원 기호 여기도 붙어 있고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네요. 그죠? 자, 이게 동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우리는 2번, 4번, 5번, 6번, 9번, 10번을 했죠. 이제 나머지 것들 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일 멋진 좌우 대칭, 대칭 시메트리라고 그러는데 시메트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다가 서클 하나 그릴 텐데 이걸 그릴 때는 좌우 대칭이라는 거는 여러분 거울 보는 거와 똑같죠. 거울에 나를 비추려면 거울의 대칭면이 필요하죠. 대칭면이나 대칭선이 필요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서클의 서클을 왼쪽에 그릴 텐데, 그러면 여기 기준이 되는 기준 대칭면이 필요하겠죠? 자, 이 왼쪽에다 그리도록 할게요. 자, Shift 키 누르고 조건이 하나도 안 붙도록 이렇게 해봅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 원과 이 작은 원 두 개가 대칭이 돼야 되는데, 그냥 대칭이라 그러면 못하죠? 대칭선을 선택해야 돼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한번 합니다. 원과 원 두 개를 요 선, 대칭선을 마지막에 선택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나오는 건 왼쪽에 시메트리.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대칭기호 보이시나요? 대칭기호가 붙어 있고요. 가운데 세로선 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왼 좌우로 점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럼 대칭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크기를 바꿔도 같이 좌우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서클 하나만 왼쪽에다 더 그리시고요. 지금 한 서클하고 왼쪽에 있는 서클, 아니, 얘하고 오른쪽에 큰 서클, 이 대칭면을 기준으로 해서
시메트리 조건을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당연히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에 평행선 하나만 그려볼까요? 자, 평행하지 않게 일단 먼저 선을 하나 그리는데 절대 구속되지 않도록 Shift 키 눌러서 그립니다. 자, 지금 선과 이 두 개의 선이 패럴러리즘, 그러니까 패럴럴이 평행이죠. 자, 평행 조건이 되도록 클릭하면 이런 평행 기호가 붙어요. 여기 평행 기호예요. 자,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어떤 상태로 움직이더라도 이 평행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이게 7번의 평행이고요. 이제 8번은 퍼펜디큘러 직교 조건이 있어요. 자, 이 두 개가 직교가 되겠죠. 90도. 자, 직교가 되도록 퍼펜디큘러 이렇게 체크하면 이렇게 90도 기호가 붙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했는데 3번 픽스라는 것만 남았는데 픽스는 그야말로 고정이에요. 자, 난 얘를 선택해보면 픽스 하나 딱 붙네요.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픽스 기호인데요. 픽스를 하면 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픽스를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던 게 픽스를 붙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건 가끔 뭔가 필요할 때 있는데 이따 애니메이트 할 때 픽스를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픽스를 해볼 텐데 통상적으로는 별로 안 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개 그 컨스트레인 조건 했습니다. 자, 컨스트레인을 이런 10개의 조건을 다이얼로그 박스로 지금 작업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이 그림에 10가지가 있고 이 기호들을 여기서 찾아서 얘는 패럴리즘, 탄젠시, 시메트리 이런 이름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어야지만 이 그림을 똑같이 나중에 이제 그릴 수 있답니다. 자, 반드시 학습을 하셔서 익숙하게 되셔야 됩니다.